존 파울즈의 장편소설 프랑스 중의 여자는 표면적으로는 두 남녀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단순한 러브스토리에 지나지 않으리라는 선입견은 여지없이 깨지고 맙니다. 프랑스 중의 여자는 분명 연애소설입니다. 그렇지만 흔히 연애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작가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 인간의 본질,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문제와 아주 진지하게 씨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라와의 격렬한 정사에서 찰스가 충족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제 분명해집니다. 찰스는 성적 욕망만이 아니라 낭만과 모험, 죄악, 광기, 야수성 같은 금지된 모든 것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욕망의 윤리학자 스피노자의 이야기를 잠시 경청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욕망이란 인간의 본질이 주어진 감정에 따라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결정되는 한에서 인간의 본질 자체이다. 욕망은 자신의 의식을 동반하는 충동이고 충동은 인간의 본질이 자신의 유지에 이익이 되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결정되는 한에서 인간의 본질 자체이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인간의 이성에서 윤리학을 시작하려고 할 때 스피노자는 자신의 윤리학을 욕망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피노자가 지닌 혁명성입니다. 개개인의 삶보다는 사회 질서를 우선시하는 대부분의 윤리학자들이 스피노자를 그토록 비난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입니다. 그들은 전체 사회를 위해 개인의 욕망은 통제되거나 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자신의 욕망을 검열하는 것이 바로 이성의 역할입니다. 결국 이성의 윤리학은 사회의 윤리학이지 살아있는 나의 윤리학일 수는 없습니다. 욕망을 긍정하면서 스피노자가 복원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살아있는 나를 위한 윤리학이었던 것입니다. 스피노자의 말대로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를 욕망하는 존재이고 당연히 나의 욕망을 부정하는 것과는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 만일 욕망을 억압당한 채 끝내 실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살아도 죽은 것과 진배없는 것이 아닐까요? 욕망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혼자만의 힘으로 삶을 유지하거나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유한자입니다. 우리가 유한자라는 것은 신조차 누릴 수 없는 축복일 수도 있고 비극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어 나가는 타자들이 내 삶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미리 결정할 수 없으니까요. 어떤 경우에는 저주스러운 관계가 맺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행복한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모든 타자가 우리의 삶의 이로움, 그러니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 즉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관계도 있습니다. 행복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에서 기쁨의 감정이, 반대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에서 슬픔의 감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슬픔의 감정을 피하고 기쁨의 감정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인 욕망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비극은 우리의 나약함에 있습니다. 자신의 본질인 욕망을 지킬 수 없는 비겁함과 나약함이 또한 인간의 특징 아닐까요? 자연은 아무래도 사시티스인가 봅니다. 욕망을 주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한데 동시에 비겁함도 아울러 인간에게 부여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욕망에 따라 자신의 욕망을 부정하는 잿빛 삶을 살아내는 서글픈 존재이니 말입니다. 소탐대실, 인간은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의 안위를 확보하려다가 자신의 본질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기꺼이 노예로 살아가려고 결정해도 우리는 내면에서 속삭이는 욕망이라는 본질의 소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노예의 삶은 슬픈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슬픈 삶을 긍정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순간 우리는 살아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울함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슬플 때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인데 이것을 제외하고 인간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결국 우리는 대탐소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을 추구하고 슬픔을 피하려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 우리의 안위는 위태로워지고 우리 자신은 사회의 지탄이나 저주,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떠하겠습니까? 하루라도 자신이 진정으로 욕망하는 것을 행하고 죽는 것, 그것이 더 커다란 행복이니 말입니다. 기쁘면 기쁘다고 표현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욕망을 긍정하는 쉽지만 녹록지 않은 방식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신의 욕망을 긍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자신의 욕망을 긍정하고 복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찰스가 사라라는 여자에게 몰입한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사라는 자신만의 욕망을 회복하려고 발버둥 치는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설의 다음 대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감이나 수정을 가할 필요가 없는 진솔하고 단순한 책과 겉은 그럴듯하게 꾸몄지만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엉터리 책의 차이. 가감이나 수정을 가할 필요가 없는 진솔하고 단순한 책과 겉은 그럴듯하게 꾸몄지만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엉터리 책의 차이. 사라는 친절하게도 그 점을 애써 감추고 있었지만 그것이 바로 두 사람 사이의 진정한 모순이고 차이였다. 허례허식이 판을 치던 빅토리아 시대의 사라가 손가락질을 받았던 이유는 사라가 자신의 욕망을 긍정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찰스는 무의식적으로나마 간파했던 것입니다. 질투일 수도 있고 동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에게 사라는 일종의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진솔하고 단순한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라를 통해 찰스는 자신만의 욕망을 되찾는 긴 여루를 시작합니다. 과연 찰스는 자신과 사라 사이의 간극 혹은 모순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 중의 여자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라에게 집착할수록 찰스는 결코 사라 옆에 나란히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라라는 진솔하고 단순한 책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녀 자신만의 욕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라를 흉내내는 순간 찰스는 엉터리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니라 사라를 표절한 책이니 어떻게 엉터리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사라의 것도 누구의 것도 아닌 자신만의 욕망을 되찾을 때에만 사라와 제대로 만나게 되리라는 것. 찰스는 이 사실을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요? 스피노자와 함께 배우는 인간의 48가지 얼굴, 강신주의 감정 수업. 모든 감정에 숨겨져 있는 동반자, 욕망에 관한 글 낭독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